안녕하세요. 수학 스포일러 18번째 시간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2의 내용이고 수2에서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 이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작년 수능부터 3점이나 4점으로 출제가 되었고, 근데 이 문제 유형은 결국에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해당하는 범위나 아니면 값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는 결국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미지수가 하나 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미지수가 껴 있을 때 보통 상수로 미지수가 출제가 되니까 이 상수만 하나 남기고 나머지를 이항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조금 더 미지수 없이 그냥 완벽한 값들로 주어진 함수를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지만 22번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실근이 4개가 된다, 아니면 뭐 실근이 7개가 되도록 함수를 조절해보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까지는 어렵다면은 지금 오늘 하는 3문제, 작년 수능, 올해 6월, 9월 이렇게 총 3문제 출제됐던 것들이라도 확실하게 좀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춰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가 만약에 비율 관계를 알고 있다,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비율 관계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용해 주신다면은 훨씬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그래프 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방금 얘기했던 비율 관계만 살짝 더 보면은, 자, 이렇게 와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가 2대 1의 비율이 성립한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 밑에 쪽으로 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2대 1의 비율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3차 함수는 이제 점대칭 함수가 되는데, 이 점대칭점에 대해서 본다면은 결국 여기는 1대 1대 1, 1대 1대 1이 된다라는 것,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방금 얘기한 이 점대칭점을 지나가도록 선을 이렇게 쭉 그어 주신다면, 여기가 점대칭점이 된다면 비율이 1대 루트 3, 여기서도 1대 루트 3의 비율이 성립하게 된다. 이 정도 이제 3차 함수에서는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은 뭐 요 내용까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요거는 정말 알고 계시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차 함수에서는 그냥 뭐 좌우가 이렇게 대칭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뭐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뭐 1대1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사실은 여기랑 얘에 대해서 1대1이 된다, 뭐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할 때는, 여기에서 접하는 선을 그었을 때는 여기가 1대 루트 2,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루트 2의 비율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 또 4차 함수에서는 이런 모양이 생길 때도 있죠. 이렇게 여기 3중근을 지나가도록 선을 하나 그려주시게 되면 얘랑 이제 모양이 비슷하게 봤을 때 요 접점,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점, 그래서 여기 비율이 얘는 3대 1이 된다.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비율 관계들일 텐데, 이런 것들 정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시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단 문제를 풀 수는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내가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22학년도 수능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작년 9월 모의평가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는 게 저 문제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쉬운 문제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문제는 6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는 X축을 어디에다가 잡든지 간에 여기에 X축이 있든 여기에 X축이 있든 관계없이 항상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난 3개를 찾아야 되니까 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모양에서는 3개의 실근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X축이. 그래서 X축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많은 교재에서는 이런 형태를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시면 바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 그런데 저는 요거를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K를 이항시켜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이항할 수도 있고, 나는 요 K 앞에 마이너스 붙는 게 싫다라고 하면 K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3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풀던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렸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처럼 그렸을 때, 아래처럼 그렸을 때, 1번처럼 2번처럼 그렸을 때 1번의 그래프, 2번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1번의 그래프처럼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이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Y는 K라는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얘랑 얘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얘는 X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3차 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얘는 3차 함수가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 Y는 K라는 직선만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가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K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것도 싫어서 보통은 이렇게 K를 이항을 안 하고 이 함수 자체를 이항을 시켜줍니다. 이건 여러분들 개인 취향껏 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자체로 놓고 푸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2번의 풀이로 가겠습니다. 자, fx를 우변에 있는 식으로 두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극대값, 극소값들을 찾아내야 되니까 f'x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다. 얘가 0.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x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줬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2에서 극대값이다. 자,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나오고, 자, f의 2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24니까 20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K라는 것은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빼서 하나 더 빼주시면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번 문제로 출제가 됐고, 자, x가 0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할 때 실수 a의 최대값은,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은 요 0 이상인 부분만 나한테 필요하다. 왜냐하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될 거니까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값보다 얘가 계속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계속 작다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주면서 여기보다 큰 값에서 제일 큰 값을 찾으세요, 아니면 제일 작은 값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문제 풀어보시면 얘가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것이 x제곱 플러스 a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x제곱을 이항해 주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자, fx를 좌변의 식이라고 둔다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지점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이니까 0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0이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a가 이 극소값보다 밑에 존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0이라는 것이 이 밑에 쪽에 극소값보다도 더 작은 값에 있다면은 a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0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지게 된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0이 이 극소값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1, 3, 1,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극대값 1에서 극소값까지는 형태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0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사이에 존재하니까 0이라는 게 여기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부분의 그래프는 이 모양의 그래프가 나한테 필요하고 자, 이 모양의 그래프 안에서 항상 a가 작아야 되니까 y는 a라는 직선이 이 빨간색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y는 a라는 직선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y는 a라는 직선이 점점점 올라가서 어디까지 딱 올라갈 수 있냐면 요 1일 때의 함수값까지 올라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냐면 f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f의 1을 계산하시면 f1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되고 그러면은 요거 없어지고 5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실수 a의 최대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이라고 해서 풀이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래프 그려주시고 3차 함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범위가 주어질 겁니다. 특정한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4차 함수 같은 경우엔 비슷한 유형에서 그냥 이렇게 주어져도 얘보다 항상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안 주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 근데 3차 함수는 무조건 범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능 문제랑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3차 함수였다면 그냥 지금 4차 함수로 바뀐 거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요 K를 놔두고 요 다항식을 이항해서 풀었다면은 지금은 K를 이항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은 마이너스 K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변을 fx라고 둔다면 3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죠. 12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랑 y는 마이너스 k 사이의 교점을 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니까 자, 미분하시면 f'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가 되면서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보시면은 x는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얘가 인수분해하시면 x에 x 빼기 2, x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 0일 때 극대값, 2일 때 극소값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죠. 극대값과 극소값 중에 더 큰 극소값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3개의 값을 다 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f0, f0은 0이죠. 얘가 fx니까. 그 다음에 f의 2랑 f의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려놓은 그래프 상에서는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큰 값을 나온다고 제가 그려놨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f의 2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48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8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나옵니다. 자, f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k라는 게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고 0이니까 그래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러면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는 1, 2, 3, 4, 4개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 값들을 계산하지 않고 f의 마이너스 1을 더 위쪽에다가 그렸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신다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 0, 2가 됩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에 따라서 요 간격, 요 넓이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2까지의 길이가 더 기니까 얘가 더 넓이가 크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 넓이가 크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F0 그러니까 F0과 얘가 F'X니까 F0과 F2의 차이가 결국은 요 넓이가 될 텐데 그 차이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넓이가 더 크다는 말은 요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넓이라는 것은 우리가 0부터 2까지 F'X dx 요게 마이너스 붙이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F0이니까 결국엔 F0 빼기 F2가 되는 거죠, 넓이가. 그럼 F0 빼기 F2라는 건 얘랑 얘 사이의 높이의 차이.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 넓이 구하시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가 되니까 그냥 얘는 F0 빼기 F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넓이가 얘가 더 크다는 말은 F0 빼기 F2가 F0 빼기 F1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얘가 더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실 때 얘가 지금 숫자가 더 커지니까 만약에 요만큼 계산을 안 했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간편하게 시간을 좀 줄여볼 수 있지 않나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4차 함수를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률이 다음과 같이 나왔고 자, 함수 f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얘가 절대값 없이 그냥 fx가 6x 플러스 k다 라고 나왔으면 아마 정답률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 절대값 때문에 아마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절대값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만약에 절대값이 나와서 내가 이 부분을 바로 그래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그게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fx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fx 플러스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나왔을 때 기본적인 생각은 얘가 이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지 0보다 작아지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fx 더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얘가 그대로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서 이 fx 플러스 x가 6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x 플러스 k. 그러면 요 이항해 주시면 이 fx 마이너스 5x가 k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fx 플러스 x가 0보다 작다면 이때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fx 플러스 x가 6x 플러스 k다 라고 됩니다. 그럼 얘가 fx 빼기 fx가 그러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x고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7x가 k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7x라는 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직선이니까 직선하고 교점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선 최대 한 개 교점이, 자, 여기서는 3차 함수니까 최대 3개까지 교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은 얘가 3개가 나오고 얘가 1개가 나온다면은 총 4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 얘는 그냥 무조건 1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고 나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바뀌는 거죠. 얘는 그냥 무조건 1개 갖는 거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2배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9x 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5x가 k다. 자, 좌변의 식을 g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g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5x가 되고, 자, 그러면 얘 미분하시면 g'x는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 13 그 다음에 5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x가 5일 때랑 x가 1일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x가 5하고 1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1일 때의 함수값 g1 그러면 1 빼기 9 더하기 15가 되는 거니까 7이 되는 거고, g 5의 값을 계산하시면 125 마이너스 9 곱하기 25 플러스 15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하면 좀 많아지니까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5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9 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15는 3 곱하기 5니까 플러스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x에 5를 넣었을 때.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하면 8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5의 제곱인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5가 나오니까 둘 사이에 k가 나오면 된다. 그래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5보다 크고 7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니까 정수 k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등차수열로 구하려고 한다면 답이 엉뚱하게 음수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체크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쭉 푼 걸 보면 맞게 푼 것 같은데 어떤 걸 체크하지 않았냐면 얘를 체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fx 더하기 x가 0보다 커지는데 언제 fx 더하기 x가 0보다 작아지는지를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따지러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근에서 내가 사용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7x라는 것 또한 특정한 부근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자면, 자, fx 더하기 x라는 것은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플러스 11x가 됩니다. 자, 얘를 가지고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2분의 1 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fx 더하기 x가 0에서 실근 가지는 거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x제곱 빼기 9x 더하기 22에서 어떻게 실근을 가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 판별식을 계산하시면 81 마이너스 88이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면서 음수가 나옵니다. 그 말은 얘는 허근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fx 더하기 x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극값을 가지게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실근은 안 가지는 형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fx 더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fx 더하기 x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x가 0 이상인 범위,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극대값이 1이었기 때문에 0이라는 것은 이쪽에 존재할 거고 gx 같은 경우에는 0,0을 지나니까 여기에 0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자,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 나한테 필요한 그래프의 모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7x라는 그래프도 그려야 되겠죠. 마이너스 7x라는 그래프도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따라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k라는 직선, y는 k라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얘가 아니라 범위가 k가 7보다 작은 건 맞은데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4개의 실근, 하나, 둘, 셋, 4개. 0보다 작아지면 2개밖에 안 만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fx 더하기 x가 0보다 커지는지 이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부터 6까지 더해주시면 되니까 7이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21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까지 쭉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수능 문제나 아니면 6월달에 나왔던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을 쭉 연습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정도에 대한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